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서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기구의 심의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보도가 됐었는데, 핵심은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고 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그런 지적을 받아왔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혐의가 없다. 그래서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것이 오늘 경찰 수사 결과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분석을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경찰 수사의 문제점 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경호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오늘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셨는데 먼 길을 오셨어요? 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신 게 한 달 좀 넘었죠? 네, 그때 제가 8명의 책임에 대해서 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김경호 변호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그 해병대 포7대 대장의 변호인이시면서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오셨고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 같은 것들을 또 해오셨기 때문에 이 최병 사건의 이 사망 원인, 그다음에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남다른 그런 식견과 판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고, 자, 애초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 대상으로 적시했던 사람이 8명인데 그것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명만 이제 혐의자로 이첩이 되고 나머지 6명 그냥 이렇게 수사 내용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경찰로 넘겼던 거예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6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고 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1명을 포함시켜서 총 9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이런 판정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바로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개략적으로 좀 평을 해 주십시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때에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네. 이번 경북청 수사 결과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결과입니다. 네. 결국 뭐 임성근 구하기가 경찰에서도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경북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나름 뭐 열심히 그 수사 논리를 또 전개를 했는데, 자, 그 중에 어쨌든 지금 6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로 검찰로 송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자, 뭐 9명 중 6명이라는데 3명은 빼고. 먼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네.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객관적인 증거, 카톡, 녹취 그리고 진술, 1000여 페이지의 진술이 이야기하는데 그 책임이 빠진 상태에서 6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했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즉 네. 각자의 과실이 바로 고 최혜병의 사망에 이를 수는 없지만 모두 합치면 최혜병의 사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사단장의 판단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 직권남용은 아니더라도 월권행위는 있었다 정도 판단했으면서도
이때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잣대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자, 그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우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그 경북 경찰청장을 어제자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고발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공수처에? 공수처에 예, 고발했고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바로 윤익은 경찰청장의 명령인 경찰 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제10조 2항에 따르면 경찰심의위원회에서 6가지를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그 밖의 심의, 이 부분만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심의를 회부할 수가 있지만 이 6가지 심의 중에 수사심의, 그 밖의 심의가 아니라 수사심의의 경우에는 2조 1항, 즉 윤익은 경찰청장이 명령한 규칙에 나와 있는 2조에서 6조까지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북경찰청장은 10조 2항에 나와 있는 자신의 권한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그 밖의 심의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는데 윤익은 경찰청장의 명령에 위반해서 수사심의를 직권으로 회부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권한 없이 근거 없이 회부했기 때문에 위법이고 직권 남용이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 경찰 수사가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이 자체가 위법이다 또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 내용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장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참고했다라고 오늘 발표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오염이 전파가 됐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북청에 고발했던 이유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이후에 2명만 현장 대대장만 추려서 경북청에 이첩을 했고 이때 임성근 사단장이 빠지게 되어서 그래서 급하게 경북청에 모두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2조 1항 거목 장군입니다. 그리고 제3항 직권남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권남용은 공수처 수사 관할입니다. 이 부분에까지 판단하면 안 되는데 오늘 관할이 아니면서 판단을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나서 총선이라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면서 지연된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급기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자신의 상관인 윤익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해서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불송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경북경찰청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의 수사는 위법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수사기관인데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점, 이것이 위법하다 이런 것을 몰라서 과연 이렇게 했는지.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보통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네. 2조 1항에 보면 네.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자 그리고 그 대리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한 저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9명의 협의자 그리고 고 최혜병의 유가족 정도가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청권자입니다. 그 누구도 신청한 바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이 분명히 없다. 사건 관련자들이 신청한 바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북청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령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6월 20일자로 수사팀장에게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누가 신청했습니까? 카톡 대화로 물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때 답변이 외부의 신청은 없고 자체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기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카톡 대화로 남겼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경찰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뭐 검찰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수사기관 종사자 말고 외부의 인사들 이른바 이제 좀 객관성, 공정성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면 법대 교수들, 뭐 법조인, 사회 인사 뭐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 사건 관련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왜 이렇게 열어서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우리는 결정을 마치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행정부의 충실한 봉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 정권의 충실한 봉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올해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대 출신도 아니면서 거기까지 정말 피땀 흘리면서 올라갔고 아마 자신의 승진, 인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 사건이 이제 한 군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건인데, 무려 지금 10개월째입니다. 무려 9개월을 끌고 수사 결과를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대형 게이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끌다가 또 결국은 논란이 되는 이런 수사 결과를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전 1사단장 해병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송치하지 않는 즉 무혐의 처리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변호사님 뭐 사실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 나가서도 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때도. 그래서 근데 이번에 수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그 법리 부분들. 그렇습니다. 무혐의 법리. 저도 네. 오늘 방금 기자들로부터 네. 그 내용을 받았고 몇 가지만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네. 제 소견을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6명에 대한 송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해서 그 각자의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없다 하더라도 다 합쳐지면 사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완화된 법리를 적용해 놓고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이 발표문을 보면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은 것 이것이 먼저 큰 법리상의 잘못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 다시 말해서 자신의 단편 명령에는 포병 여단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명시해 놓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쯤 그때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을 강조해서 불명이 이 작전 전체의 명령 내용을 변경한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고, 그리고 7월 18일 날 오전에 구중대에 가서 일렬식 수중 수색 사진 찍은 그 모습을 보고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일렬식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둑판식으로 바꿔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그렇게 정성껏 탐색하라라고 해서 수색 방식의 변경 명령도 내린 것도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카톡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청은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바 없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 그런 드러난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냥 외면했다는 거네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육군 54단장에게 당시 7월 18일 오후에 보고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날 작전 지속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경북청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7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던 진술에 따르면 54단장은 한 번도 현장에 방문도 안 했고 한 번도 전화통화로 지시한 바도 없고 화상회의도 한 번도 지시한 적이 없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났다. 이 진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로지 임성근 사단장의 그간 인터넷에 주장했고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본 변호인에게도 배포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경북경찰청이 적고 있습니다. 아, 그 평소 임성근 사단장이 기자들에게 전파했던 그 주장, 그 논리가 이번 수사 결과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건가요? 마치 예.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경북경찰청 수사팀이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를 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